여기서 내려가는 타이밍에 잡아야 돼요. 그럼 파란색을 잘 봐. 지금부터 여기가 좋은 타이밍이야. 여기가부터 나쁜 타이밍이야. 이 파란 선을 보라고. 파란 선. 파란 선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라고요. 자, 여기가 좋은 타이밍이야. 여기가 나쁜 타이밍이고, 여기서 좋은 타이밍이야. 여기가 나쁜 타이밍이야. 여기서부터 좋은 타이밍이야. 따라올 수 있어요? 느낌 오죠? LG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부담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이 심한 사람들은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모가지가 부러질 것처럼 이렇게 올라간 주식은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냥 뒀다가 바닥이 잡히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런 얘기 해봐야 잔소리겠죠. 듣기 싫으시겠죠. 좋아요.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도대체 언제쯤 반등해 줄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같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LG전자가 대장이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떨어졌는지는 알아야죠. 왜 떨어졌어요? 시장 탓. 나는 이걸 시장 탓이라고 부르고 싶어. 너무 많이 올라간 탓도 있지. 그런데 지금 투심이 꺾이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시장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언제쯤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시장 탓. 시장이 상방향을 가르쳐 줘야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을 이렇게 누르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의 파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파업을 했는데 요거 저는 파업이 내일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저녁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가 중요한 포인트냐면 이게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늠자가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단 하나는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미국 채권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거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쭉 들으면서 나아가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나 봐요. 그리고 설명이 마음에 드시면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5월 13일 새벽 1시쯤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지금 비중을 줄여야 될 최적의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렸고, 그리고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남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주항공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영상으로 찍어드렸습니다.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는 거지. 자, 그러면 황이 괜찮고 일정이 나왔어. 그럼 얘 주가 향후 흐름을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차트로 타이밍을 잡는 거지. 지금 어때? 이게 스피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요거 이야기해 드릴 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정이 나왔다. 일정이 무엇이 나왔느냐? 스페이스X가 곧 쏘죠? 스페이스X가 쏠 거기 때문에 시장이 눌릴 때 이 스페이스X 관련주들의 자금이 모일 것이다. 시장은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스피어의 주식은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스페이스X 대장은 뭐다? 아주아이비 투자이다. 그래서 아주아이비 투자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형 올라가는 거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 배만 아파. 듣기 싫어 라고 댓글 달아놓던데, 흐름은 알아야지. 흐름은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후송되어 있지만 그래도 전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투입 안 될 거야? 전장으로 투입 안 할 거야? 흐름은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가 올라갈지 눈에 보이는 건 그래도 나는 애널인데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손해본 거는 멘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단타 잠깐씩 들어가고 하루에 3에서 5%씩만 먹고 나와도 그게 어딘데. 기분이라도 전환이 되잖아. 점심값이라도 벌 수 있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을 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하다가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왔냐? 다시 그냥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장에 대한 상황은 두 가지 포인트로 본다. 삼성전자의 파업으로 본다. 근데 삼성전자 파업은 내일까지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21일에 삼성전자가 파업이 예정이 되어, 삼성전자가 가처분을 냈어요. 파업해주지 말라고, 승인 내주지 말라고 가처분 했고, 어제 법원에서 이 부분을 용인했습니다. 인용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파업을 한다면 매일 3억 원의 피해 보상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노조한테 말이죠. 그래서 노조는 파업을 못해. 그리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파업은 해도 돼. 해도 되는데 할 거면은 공장은 안 세우게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파업해. 이게 무슨 파업의 의미가 있어? 없죠. 법원에서 이 판단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정부도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나라가 멈추는 거니까 정부가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 파업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 노조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최대한 끌어내야 됩니다. 최대한 끌어내야 되면 파업은 안 하고 최대한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원래는 어제랑 오늘 이틀간 그 조정하고 끝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예상으로는 내일까지 20일까지 이 내용이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내일까지 할 겁니다. 내일까지 하고 내일 저녁 때쯤에 최종 그 협상하면서 손 악수하면서 나올 거예요. 최대한 뽑아내겠지. 그래서 내일까지는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슬슬 내일의 바닥 잡아주는 그 느낌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미국 채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물가가 올랐으면은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요.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 그럼 이 기준 이자율이랑 연동되는 게 뭐야? 채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채권 이자율이 올라가요. 채권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은 할인율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가 있으면 할인율이 5%야. 그럼 이 채권은 얼마짜리입니까? 9,500짜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채권의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미국 채권의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준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원래 채권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최근에 빅테크들이 돈을 때려 붓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빅테크들이 돈을 때려 넣으면서 AI 쪽으로 투자가 되고 들어가고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와요. 삼성전자. 그리고 빅테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 기반으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15,000 P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채권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는 고점이다 이거지. 언제 박살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흐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경고를 주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말이 맞았어. 그래서 거기가 고점일 때가 맞았다고.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최대 투자를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자금을 때려 넣으면서 투자가 들어갔던 적이 또 기대감이었지. 지금 기대감이 아니라 그게 실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따가 좀 얘기할 만한 내용이긴 한데 이걸 봐야 돼.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6시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잖아. 근데 그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애들 다 어때?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다 실적으로 올라간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거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실적을 못 따라가고 있어. 그래서 저평가야. 그래서 앞으로도 더 상승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거품이 아니야. 이 논리가 있거든요. 그 가늠자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 안 좋다? 무조건 좋게 나오겠지.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주면 AI 거품론이 또 힘을 잃겠죠. 그럼 주가는 더 상승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채권 이자율 올라간 건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채권이 최근 많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CPI가 상승했기 때문이야.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거든.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이야.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면 CPI는 반드시 내려가. CPI가 내려가면 채권의 이자율도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주가 상승세가 설명이 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2차 상승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과열되어 있다, 더 올라간다,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요 가늠 키는 무엇이 쥐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파업, 엔비디아의 실적, 호르무즈 해협의 해결, 이 세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파업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어젯밤에 또 이란이 협상안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려를 했죠. 근데 후드로 패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격을 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일단 멈추는 새가 보이는데 이건 뭐 길게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그래서 유가 곧버스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2차 상승세가 나와주거든. 그러니까 다시 로봇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로봇이 지금 이렇게까지 빠져있는 건 뭐예요? 시장 탓으로 빠져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면 시장 돌아서면 다시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 이게 큰 그림이야 일단.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 전문가 채널들을 보면 이런 거시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안 해준다면 저는 그들보다 뛰어난 전문가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 바닥에서 많이 일을 해봤는데 저도 이 바닥 세월이 좀 길거든요. 주식 전문가 세월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 전문가 중에. 그러면서 뭐 경제 전문가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사람들의 특징들은 뭡니까? 차트 이야기입니다. 차트 외에는 볼 줄 몰라. 근데 주식은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차트를 보던 거시를 일단 맞추는 놈이 장땡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할 건 없어요. 차트만 봐서 나보다 수익률이 좋으면 그 사람이 고수인 거지 뭐. 그냥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조언.
여러분들이 좀 시장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조언.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후에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주가는 2차 상승세가 나올 거고요. 2차 상승세 나올 때 로봇이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더 나오죠. 고점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거잖아. 이 하락세가 도대체 언제 멈출 수 있느냐. 맞죠? 요거는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이게 있어요. 타이밍을 볼 때 병신 같은 타이밍을 잡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 내가 이때 잡았으면 내가 병신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뭐예요? 이거거든요. 이거 차입 공매도 비중. 이 차익 공매도 비중을 보면 내가 병신 같은 타이밍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서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 파란 선 있죠, 이거. 이 파란 선의 밑에 단에서 들어가면 내가 병신 같은 타이밍이었구나. 그럼 내가 잘 들어가는 타이밍은 어디입니까?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구나는 어디예요? 이 고점 라인입니다. 고점 이 라인입니다. 요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엑셀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LG전자야. 66만원짜리. 66만원짜리네. 그러면 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구나. 자, 이게 LG전자죠, 그러면? 두 개를 보여주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이거 LG전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LG전자거든요. 내가 어디에 들어왔으면 잘 들어왔고, 어디에 들어왔으면 병신 같은 타이밍이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파란 게 주가 흐름이고요. 이게 공매도입니다. 이걸 보면 보여줄게. 여기서 내려가는 타이밍에 잡아야 돼요. 그럼 파란색을 잘 봐, 지금부터. 여기가 좋은 타이밍이야. 여기가부터 나쁜 타이밍이야. 이 파란 선을 보라고, 파란 선. 파란 손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라고요. 자, 여기가 좋은 타이밍이야. 여기가 나쁜 타이밍이고, 여기서 좋은 타이밍이야. 여기가 나쁜 타이밍이야. 여기서부터 좋은 타이밍이야. 따라올 수 있어요? 느낌 오죠? 세상, 이거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잘 봐봐.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 주황색은 공매도예요. 파란색은 가격입니다. 여기가 좋은 타이밍이야. 올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쁜 타이밍이야. 쓱 내려가는 모습 보이죠? 여기 내려가잖아, 지금. 내려가는 거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좋은 타이밍이야. 올라가는 거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나쁜 타이밍이야. 쓱 하면은 어때?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에 멈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좋은 타이밍이야. 그리고 여기서 나쁜 타이밍이야. 하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고, 여기서부터 좋은 타이밍이야. 보이죠?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야, 나쁜 타이밍이야? 지금은 나쁜 타이밍이야. 아직 좋은 타이밍이긴 하지. 아직 좋은 타이밍이기는 해. 자, 구분을 해줄게. 얘가 고점 라인에서부터 내려오는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야.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튀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주가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야? 나쁜 타이밍이야. 그래서 횡보, 약간 밑으로 내려가고요. 횡보, 그리고 여기서 또 약간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야? 봐봐.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잖아. 맞지? 여기는 뭐 확실한 바닥권이긴 맞는데 여기는 여기서 꺾을지 여기서 더 내려갈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보이면 어때? 좋은 타이밍이야. 그러니 지금도 어때? 여전히 좋은 타이밍이야. 나는 좀 의외였던 게 최근에 주가가 빵 하고 꺾였잖아요. 이때 공매도가 빡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공매도가 증가를 안 했어. 여기 봐봐. 공매도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공매도 비중 봐봐요. 공매도 비중이 8.9%야. 오늘이잖아, 이거. 5월 19일. 5월 19일에 주가 11% 빠졌거든? 근데 공매도 비중이 줄었어. 오늘 빠진 건 뭐야? 공매도가 찍어 눌러서 빠진 게 아니야. 그냥 시장 탓으로 빠진 거야. 공매도 영향으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주가를 더 끌어내릴지, 여기서다가 쫙 빠지면서 얘가 주가가 빵 하고 튕겨 올라갈지, 그거는 봐야 돼, 상황을. 다시 얘기해서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애매해.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공매도로 빠진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기존에는 설명 잘했는데 왜 안 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존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맞았는데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안 맞는 구간으로 들어갔다고. 설명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산으로 봐야 되거든. 추정해 봐야 되거든. 추정을 해 보자면 지금은 중간쯤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잖아. 중간쯤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 나는 당연히 얘가 올라갈 줄 알았어. 안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해. 뭐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확신하기 어려울 때는 승부를 거지 마라. 타짜 다 봤죠? 지금은 승부를 걸 만한 타이밍이 아니야.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좋기는 한데 볼린저 밴드 상단 밟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슬슬 타이밍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거지 말아야 돼. 우리는 좋은 타이밍에서 매매해야 되거든. 우리는 여기에서 매매를 했었어야 돼. 얘가 고점 부근에 있을 때 여기서 매매를
했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여기 고점인지 아닌지 애매하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면 여기가 고점인 거고 지금 올라가면 여기가 저점인 거잖아. 여기는 확실히 피할 수 있었는데 말이지. 레인보우도 한번 볼까? 이 66만 원짜리면 레인보우죠. 레인보우를 넣으면 얘도 비슷해. 자 봐봐. 얘도 이게 내려가면은 좋은 타이밍이라 그랬잖아. 올라가면은 병신 같은 타이밍이라고 좀 강조를 하려고 일부러 단어를 세게 쓴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타이밍, 여기서부터 나쁜 타이밍, 여기서부터 좋은 타이밍, 주가 올랐죠? 여기서부터 나쁜 타이밍, 좋은 타이밍 왔다가 급격히 나쁜 타이밍, 그리고 좋은 타이밍인 줄 알았는데 나쁜 타이밍으로 변신, 그리고 여기서 좋은 타이밍, 그리고 지금 얘도 애매한 상황. 그리고 오늘 주가 하락도 공매도로 인해서 빠진 게 아니야. 그러면 정황상 추정을 해봐야 되거든. 정황상 추정을 했을 때 이 녀석이 여기서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걸 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LG전자가 엔비디아랑 같이 로봇으로 붙어 먹으면서 로봇 테마 대장주로 지금 치고 올라갔단 말이야. 대장이 치고 올라가야지 레인보우도 쫓아가요. 그러니까 LG전자가 튀어야 레인보우가 튑니다. 우린 PTS도 마찬가지예요. 참 저것도 얘기해줘야겠는데. 우린 PTS를 왜 가장 병신 같은 타이밍에 줬습니까? 라고 하던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지. 우린 PTS 한번 조사해봅시다. 얼마나 나오나? 이걸 엑셀로 이렇게 또 넘겨서, 근데 지금 전문가들 중에 이 엑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거 잘 안 봐. 저번에 남의 거 한번 봤더니 우리 방에서 열심히 댓글 쓰시던 분이 거기서 댓글 쓰고 있더라고. 질투나던데. 자 이거 봐봐. 이게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종목이 있고 안 맞는 종목이 있어. 그리고 맞는 시기가 있고 안 맞는 시기가 있어. 여기는 뭐야? 병신 같은 타이밍이지. 왜? 주황색이 올라가잖아. 이렇게 떨어질 때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나쁜 타이밍이야.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지. 여기서 어떻게 좋은 타이밍인데 안 먹었지, 또 나쁜 타이밍으로 들어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좋은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내가 추천을 했을 때가 여기였거든. 그러니까 나는 나쁜 타이밍에서 추천한 건 아니야. 좋은 타이밍에서 추천을 했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 지금 얘가 빠지고 있으면 공매도가 증가해야 되는데 공매도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 근데 어때? 지금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처음에는 맞았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거지. 이게 튕겨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안 올라오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추천했던 타이밍이 가장 병신 같은 타이밍이었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지금 로봇은 대장주, 그러니까 로봇뿐만 아니라 어떤 테마주도 대장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로봇 테마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LG전자가 엔비디아랑 붙어 먹으면서 로봇 테마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 테마가 쭉 날아가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LG전자의 주가가 살아나야지 레인보우도 살아나고 우린 PTS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름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 오늘 밤부터겠죠. 구글 연례 최대 행사 개발자 컨퍼런스, 이게 열리거든요. 여기서 AI 에이전트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블라블라블라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 중요한 포인트, 이걸 봐야 돼요. 현대차가 구글과 손잡고 물리적 AI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 개발자 컨퍼런스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대차 아틀라스 중심으로 로봇의 축이 움직이면서 로봇 관련주의 테마의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로보티즈나 아니면 SBB테크나 뭐 이런 녀석들 상승세 나오겠지. 그래서 V자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로보티즈도 지금 많이 밀렸지. 근데 현대차 축으로 이동세가 나오면서 V자 반등을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광통신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통신 관련주가 미친듯이 날았잖아.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은 후에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있다가 이 광통신이 날랐거든요. 지금 당장 로봇이 날지 않더라도 구글의 컨퍼런스 이후에 날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은 지금 밀리더라도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잡으란 얘기는 아니야. 타이밍 지금 나는 못 잡아. 하지만 지금 현재 반등세가 나올 만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시장이 흔들릴 만한 이슈 자체가 제거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로봇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기회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로봇은 반드시 튀거든.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정도 좀 굵직굵직한 게 있고. 근데 지금 타이밍을 현재로선 잡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 타이밍이 나올 때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개 추천주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언제 진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타이밍 함께 공유하실 분들은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이것저것 이야기하느라고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주식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용이 재미있었을 것이고 주식에 대해서 뭐 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안 보겠죠. 그리고 주식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굉장히 조회수가 안 나올 거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따라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서비스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